여러분들 연일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리플은요. 전고점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 트라우마인 리또 속으로 불안불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다들 반갑습니다. 리플 불안불안하시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자, 그나마 다행히 리플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약간 하방 추세를 가지고 있는 기간 횡보를 가지고 있다.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 알트코인 하락이 강하게 나왔을 때 저는 리플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은 자, 비트 그리고 이더, 솔라나, 리플, 뭐 온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아래 꼬리는 강하게 단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잡코인들이 변동성이 컸지 이런 메인의 코인들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시장은요 아직 메인 코인들의 시장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왜 안 가냐?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 중이에요. 기간 조정. 이 비트코인의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와 솔라나 이런 메인 알트코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거기에 당연히 리플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떻게 계속 맨날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죠? 조정도 있어야죠. 조정은요 항상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조정 안에서 지지와 이탈이 반복이 되면은 이건 하락이에요. 근데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는 이건 건강한 겁니다. 지금 리플 흐름을 보면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리플은 현재 뭡니까? 건강한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전고점에 대한 그 기대를 못 미쳐준 게 아쉬운 거지. 사실상 상당한 상승력을 보여준 건 맞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면 보세요. 앞전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앞전 고점은 뭐죠? 상장 후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첫 번째 비트의 상승이 나왔을 때니까. 그죠? 자,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려면 빅 이슈가 필요하던가 아니면 상당한 거래량이 생겨야겠죠. 그럼 그에 따른 거래 대금이 몰리겠죠. 근데 리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빅 이슈가 필요하겠죠. 리플한테 가장 큰 빅 이슈는 뭐죠? 바로 SEC와 법정 다툼을 취하하든지, 그죠? 하여튼 종결이 되는 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겠죠. 왜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동안에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요? SEC가 리플을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계속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의 상승 흐름을 계속 꺾었죠. 이래서 뭐가 나왔어요? 맨날 리또 속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리플의 투자 가치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뭔가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리플에 투자하는데 장단점. 첫 번째, 장점에서 첫 번째, 높은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XRP 지갑의 보유량이 급증을 하고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났죠. 그걸로 인한 상승에 대한 강한 수익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증가하는 유용성. 리플렛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XRP를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가하고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자, 그런데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규제적 불확실성. 자, 결국 이거는 리또 속이에요. 법적 불안정.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소멸이 되겠죠. 리플의 불확실성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모든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XRP, 즉 알트코인에 대한 변동성.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부터 친 암호화폐
정부가 들어섭니다. 거기엔 일론 머스크도 같이 참여를 하겠죠. 리플이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증권성이 아니다라는 거. 이 소송에 대해서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월 20일 이후로부터 또 SEC 리더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결국 어떤 스타일로? 친암호화폐. 자, 갠슬러도 사퇴를 하고 바이든도 끝납니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 거기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친암호화폐 인사, 거기에 또 공화당 의석에 친암호화폐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까지. 도대체 뭐가 더 불안할까요? 규제 불확실성은 이제 지워도 됩니다. 2025년에. 현재 리플이 상승을 하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건 이 기간 조정이거든요. 이 기간 조정을 받아도 돼요. 왜냐면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요. 상승은 2배입니다. 곱하기 2예요. 이 기간 조정이 10이면 곱하기 2니까 20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앞으로 상승 탄력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부분에서 리플은 사실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다른 암호화폐들이 걱정하면 걱정이 되겠죠. 리플은요. 굉장히 개별적 이슈가 굉장히 풍부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사용 사례가 넓어질 거고 리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니, 리플이 가장 집중적으로 앞으로 밀고 있는 게 뭡니까? 국제 간의 송금 거래잖아요. 그죠?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은 많은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근데 리플은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국제 간의 통화 송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죠. 그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국제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자, 보세요. 뉴욕 금융 서비스국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승인이 이루어졌죠. 자, 이게 오전 6시, 11일 오전 6시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리플은 강력한 폭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리플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SEC의 항소 부분이 빨리 종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리플의 시세가 신고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면은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자, 승인만 나왔어도 사실 어느 정도 강한 장대 양봉은 나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검증됐죠. 뭐죠? 소송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었을 때 아니면 갠슬러가 사퇴를 하고 물러나는 시점부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법적인 부분이 가장 첫 번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 장대양봉. 그죠? 요 장대양봉이 만들어진 시기 바로 부분적 승리를 했을 때예요. 항상 리플의 상승세는요. 법적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이 됐을 때 장대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런 큰 시세를 보여준 건 법적 소송에 대한 부분이 종결이 될 거라고 해서 나온 건가요?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면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현재 항소에 대한 부분은 취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리플의 법적 분쟁은 종결이 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시장도 당연히 같이 받쳐준 거겠죠. 그런데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지금 트럼프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소 조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 부분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자, 요렇게가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어떤 부분들은 뭐 이제 깃발형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여지껏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러한 상승 이후 조정은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조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격이 커지자 이격이 늘어집니다. 이 이격들이 점점점 하다가 이 상승 속도가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조정이 이격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서 캔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만납니다. 이걸 바로 동조라고 해요. 동조가 발생이 된 이후에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파란색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이 기준선과 동조가 돼요. 기준선과 캔들이 동조가 되고 방향성이 나와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유사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르고입니다. 오늘 현재 상승률 제일 높은. 자, 파란색 선 보이시죠? 기준선. 기준선과 캔들이 동조가 된 이후부터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바로 아르고는 오늘이었어요. 자, 확인이 되시죠? 자, 네오 한번 볼게요. 네오도 지금 캔들이 기준선과 동조가 되고서부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 지지 후 회복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볼게요. IOST도 마찬가지죠. 그죠? 폴카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요. 이런 상황이고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만 요거를 좀 이탈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라나가 이탈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솔라나. 그죠? 기준선을 이탈을 하고 올라왔죠. 그죠? 하지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격을 크게 벌려주고 이 기준선을 이탈해도 다시 기준선을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격을 좁히고 다시 한번 이러면서 쌍바닥 행보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리플과 같이 시간이 필요한 코인은 긴 횡보를 해요. 그러면서 만나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리플은 아직 요 고점을 돌파 못한다. 당분간은 횡보의 흐름을 가진 다음에 이 기준선과 동절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고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조정은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리플은 단 한 번도 동조를 최근에 한 적이 없어요. 동조가 나오고 반등, 동조가 나오고 반등 이게 정말 좋은 상승이거든요. 근데 리플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리플은 이제 1차 상승을 했다. 그럼 앞으로 2차와 3차 상승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 1차에 대한 수익만 가지고 있다. 이분들은 괜찮아요. 아직 수익 중이니까. 하지만 난 아직 수익을 못 가지고 있다. 고점에 사는 분들. 자, 2차가 있고 3차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추가 매수들, 이러한 부분들,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 건데 어디서 해드리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을 꾸준히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어디서 하냐? 다 텔레그램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종목 단기 종목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꾸준히 보고 싶은 매주 보고 싶은 분들 근데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 그런 분들 다 해서 자, 제 개인 번호가 있거든요. 010-5729-3784로요. 숫자로 3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로 하실 분 신청하신 분들까지 다 해서 정리해서 싹 다 매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문자는 매주 월요일날 발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화요일날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더더욱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월요일날 보내드릴게요, 화요일날 보내드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 번호로 010-5729-3784 010-5729-3784로 숫자 3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고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랑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무료입니다. 무조건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저 차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